안녕하십니까. 이 광신독 12월 그 지정도서 기본 테이크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게도 제가 독감이 좀 걸려서 지금 발음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녹화본으로 촬영해서 전해드림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원포인트 레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애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라는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의 존재는 아실 거고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인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애덤 그랜트는 와튼스쿨 최연소 종신 교수이자 어떤 경영사상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Give and Take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오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핵심은 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분이 분석을 해서 그걸 우리에게 세 명의 어떤 사람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너무나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저는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혼자 뭐 욕심을 챙겨라. 자기 혼자만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려주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기버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기버의 삶을 살아야 될까? 그 이야기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사람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기버, 테이커, 매처. 기버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기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테이커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매처는 받은 만큼만 되돌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매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기버, 테이커, 매처.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애덤 그랜트는 이 사회의 포지션적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기버와 테이커와 매처는 과연 사회의 어떤 포지션에 위치해 있을까? 봤더니 이 테이커와 매처는 어떤 중간 정도 단계의 어떤 사회 포지션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 기버가 사회의 최상층과 최하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이 고민이 드는 게 왜 기버가 상층에 있는 기버랑 하층에 있는 기버가 왜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기버의 유형이 다르다는 거죠. 상층에 있는 기버는 어떠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주기를 좋아하지만 이 하층에 있는 기버들은 어떤 목적 의식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주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버가 되더라도 이기적 이타주의라는 어떤 이 책에서 말하는 어떤 용어로 어떤 기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기적 이타주의가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이기심이 발동된 기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회의 현실적인 부분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버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 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내 노력과 능력 덕분이다. OX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예. 자, 두 번째. 나는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한번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셨죠? 실제 일반인들 16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내 노력과 능력 덕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OX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지만 공정하게 능력에 따라 보상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죠. 지금 내가 가진 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바로 정의를 주제로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님이신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이 기버라는 삶과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대로 받는 것이 공정하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는 공감하실 거예요. 능력대로 받는 것이 공정하다. 이걸 능력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능력대로 하면 정말 공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듭니다. 미국 NBA 간판 스타 르브론 제임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이 르브론 제임스가 미국 NBA에서도 핵심 간판 스타면서 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죠. 근데 과연 르브론 제임스의 성공이 능력과 노력 덕분일까?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다른 선수들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피나는 훈련과 연습, 노력,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지금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은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능력이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자신의 재능을 찾아서 그걸 발휘했다면 그 결과로 모든 보상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르브론 제임스는 연간 수입이 약 1066억 원에 이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만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인정하는 이 수입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만 노력을 했을까요? 우리 미국의 역도 선수 사라 로블레스도 이 르브론 제임스에 못지않게 이 역도계에서 수많은 노력과 자신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국제대회 출전까지 역도협회 수당에서 월 46만 원으로 생활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도가 비인기 종목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어, 사회적 시장성의 경제 원리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능, 노력으로 성공했지만 또 다른 요인으로 달라진 두 사람의 보상. 과연 이게 능력주의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능력과 연관된 행운의 역할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죠. 두 가지 행운이 따릅니다. 첫 번째, 스스로의 노력 또는 유전적 요인으로 재능을 얻을 수 있는 행운. 르브론 제임스는 수많은 어떤 노력도 있었지만 태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농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자기만의 어떤 운도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능력 외에 운이라고 할 수 있죠.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행운. 큰 보상을 해주는 사회에 사는 것. 만약에 농구가 이렇게 대일반적이지 않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르네상스 시대에 르브론 제임스가 태어나서 농구를 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회가 농구에게 그렇게 큰 보상을 주는 이 사회에 사는 것도 하나의 행운이죠. 이건 능력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르브론 제임스가 이 정도의 보상을 받는 데는 이 두 가지 행운이 뒤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과연 그 이 두 가지 행운을 능력이라는 요소만으로 우리는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이클 샌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능력주의가 맞다 안 맞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성공 뒤에 있었던 운의 역할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성공 앞에서 겸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성공이 나의 100% 능력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외에 그 성공의 부분에는 행운이라는 능력 외의 요소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성공 앞에서 겸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이클 샌델이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로 흐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능력주의는 성공한 사람들이 스스로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승자들은 패자들에게 딱히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어떤 드라마 대사 중에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압니다라는 대사. 태어나면서부터 경제적
어떤 사회적, 지위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뒤처진 사람들은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며 굴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능력주의가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주의에 입각하더라도 그 성공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이걸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과연 그 능력주의에 입각한 그 성공과 보상이 100%그 사람의 능력만으로 취해진 것일까? 그렇게 태도를 만약에 가진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공만을 주장할 거고 뒤처진 사람들은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 과연 이 사회가 그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우리 마이클 샌드는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브 앤 테이크의 기버의 삶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가 무조건 나눔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성공으로 인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능력 외의 행운에 대한 겸손, 겸허, 이런 것들이 기버의 삶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는 당위성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이 강연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우리 그 방송에서 이 마이클 샌델 편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의. 우리 마이클 샌델은 겸허라고 얘기했는데 예의는 존중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존중은 상대방을 높게 대할 때 생겨난다. 왜 우리가 기버의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성공의 인식을 가지면서 내가 겸손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실제 우리는 더 큰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understand라는 말 있죠. 이해한다. 이 말을 풀어보면 under와 stand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 밑에 서서 그 사람을 올려보게 될 때 우리는 이해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저는 기버의 삶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 삶의 태도를 황금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게 황금률이라면 지금 시대에는 백금률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라. 이 차이는 뭘까요? 황금률은 유사성에 기반을 두었다면 백금률은 다양성에 기반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태도로 좀 자리 잡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신발 판매회사 자포스에는 어떤 달러 보너스라 그래서 자기들의 직원들에게 상을 주는 어떤 공식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느냐?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사람,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사람, 함께 쓰는 공간을 정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고 합니다. 바로 기버의 삶의 태도로 직장에서도 만들어는 하나의 중요한 또 기업의 경영 원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취업을 하는 많은 우리 청춘들에게 이런 젊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취업 매너의 끝자리를 좀 지켜라. 끝자리는 뭐냐? 바로 면접을 보았던 다른 회사들의 메일을 보내 당신의 취업 사실을 알려라. 그러니까 제가 면접을 보고 몇 군데를 보고 자기가 취업됐던 곳에만 탁 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면접 봤던 그 수많은 곳에 면접 담당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면접 잘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런 회사를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저는 취업 매너의 마지막 끝자리라고 합니다. 이 행위는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두 가지 힘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을 기약하는 기회가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다른 회사에 갔지만 이렇게 연락을 취해지면 이 담당자는 고마워할 거고 이 사람의 매너에 감동할 겁니다. 그럼 혹시나 다음에 내가 다른 취업을 구할 때 이분하고 연락이 취해진다면 저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나의 시장 가치를 인식시키는 거죠. 기사에서도 저를 뽑고 싶겠지만 저는 다른 기업에서도 저를 뽑고 싶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 간다라는 어떤 나의 시장 가치를 또 인식시켜주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어떤 매너, 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여러 가구점이 모여있는 거리에 어떤 할머니가 비를 피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이렇게 비를 피한다고 좀 궁색맞게 있었는데 그때 한 점원이 그 할머니를 자기 매장으로 불러들여서 의자를 주면서 좀 비를 좀 피해 가시라. 할머니 여기서 비를 피하고 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난 뒤 할머니가 그 자리를 이제 피해 가려다가 그 직원에게 명함을 하나 요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명함 하나 주세요. 그래서 그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할머니의 아들이 이 가구 매장의 직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매장에서 그 어마어마한 주문을 넣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께 베풀어 주신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하며 또한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지는데 그곳에 필요한 가구도 모두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카네기, 철강왕 카네기의 실제 어머니의 사례였습니다. 우리가 왜 기버의 삶을 살아야 될까? 남을 돕고 남에게 나누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또 다른 기회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갚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에모리 대학의 레이니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레이니 교수가 학교를 다니는데 항상 그 학교 다니는 길에 어떤 영감이 할아버지 한 분이 참 차량하게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몇 번을 보다가 어느 날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이렇게 혼자 계십니까? 했더니 뭐 자기는 이런 노년의 생활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너무 무료하고 그래서 매일 여기 벤치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할아버지하고 커피 한 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할아버지가 출근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을 찾아갔는데 그때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례식 중에 그 할아버지의 변호사가 유언을 공개하는데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이 레이니 교수한테 주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코카콜라의 전 회장 우드러프 회장이었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이분이 코카콜라의 전 회장인지도 몰랐고 어떻게 보면 이 노년의 한 할아버지를 그냥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어떤 나눔의 시간을 가졌던 거죠. 하지만 이 우드러프 회장은 그게 너무 감사했고 이 레이니 교수한테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준 자산의 일부가 수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니 교수는 그 돈을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쓸 수 없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에모리 대학에 그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는 에모리 대학의 총장까지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김영삼 대통령 때 이 레이니 교수가 주 한미 대사로 역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러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기버의 삶을 산 하나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회장님입니다. 남다른 감자탕이라는 혹시 브랜드를 아십니까? 그 남다른 감자탕의 이정열 회장님이란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고 겪으면서 참 놀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언제 이분이 집에 초대를 해주셔서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분이 이제 운영하시는 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인데 키가 엄청나게 크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단상위에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비슷하잖아요. 맞죠? 거의 190이 넘는 엄청난 거구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집에 초대돼서 집에 갔는데 지하에 자기 기도방이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아주 골방에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아주 골방에 자기가 반쪽도 앉을 수 없는 작은 의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뭔가요? 물었더니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방에 와서 하루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저희 회사를 위해서, 저희 회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회장님, 그럼 의자를 조금 더 넓고 회장님의 그 어떤 신체에 맞게끔 큰 걸 갖다 놓으시지 왜 이렇게 작은 의자를 갖다 놓으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 이정일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편한 의자에 앉으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내가 직원을 그리고 회사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돈이 많다고 거만한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한 의자에 앉으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나의 겸손함이 묻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아, 그렇게 성공한 이 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불편한 의자에 앉으면서 본인이 더 낮아지도록 노력을 하시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구나. 그런 삶을 살고 계시구나.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기버의 삶을 선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버라는 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또 깨닫게 해주는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곧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이다. 태도에 품격을 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 태도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믿고 타인과의 소통에 자신감을 가지며 매일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출근하라. 어떤 기버의 삶과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한 권의 책을 더 소개해 드립니다. 태도의 품격.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기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버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기버의 삶이 무엇인지 느껴보고 이해하고 행동하자. 이게 저는 이 책이 주는 한 문장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좀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좀 전에 그 처음 알려드렸던 어,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겸손이란 부분도 한번 이 기버와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이 애덤 그란트가 말하는 기버의 삶의 당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광신독에서는 9월 달부터 이렇게 네 권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독서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2022년 연말 잘 보내시고 2023년에는 또 다른 준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좋은 책으로 또 만날 수 있는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원포인트에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